신고해. 도둑 왔어. 경찰 보내. 얼른. 신고했어. 하는 중인데 도둑은 몰라. 공포탄이야. 휴. 야, 전화하지 마. 경찰 전화했어. 응. 신고하고 있었어. 괜찮아? 몰라. 지금 보고 계신 이 메시지 화면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애틀란타에서 아내가 무사할 것이라 믿고 아내를 데리러 가는 남편과 이제 그의 곁을 떠난 피해자, 그의 아내가 주고받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는 미국의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하고 있는 실제 사건 현장에서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피해자를 데리러 가던 중에 남편은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대개 업장이 매우 바쁜 시간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기에 심각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 여겼다는 것인데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급변했다고 합니다. 업장 안으로 몇 발자국 들어가자마자 복도에서 아내를 발견하였는데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의 혀가 이미 부어있어 당황하여 경찰에게 난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릅니다. 응급 상황인데 구급차는 어디 있죠? 라고 간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의 아들인 랜디 박은 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가 어머니의 살해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면서 이 어머니는 두 아이를 키우는데 평생을 바친 미혼모였음을 기사는 보도했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전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이 어머니의 안타까운 죽음과 남겨진 두 아들에 대해 미국의 언론 역시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었을지를 상상하면서 이번 애틀랜타 총격 사건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미국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미국, 아니 서구권 대부분 국가의 저변에는 광범위한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이며 이번 사건은 최근 팬데믹이 트리거가 되어 폭발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와 관련 없는 문제가 아니고 해외 거주 중인 교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볼 텐데요.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 유미 호건 여사의 남편인 메릴랜드주 주지사 레리 호건은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시에서 증오 범죄가 7%로 줄었지만 반아시아 범죄는 150%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아내와 세 딸, 손자까지 모두 아시아인이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약간의 차별을 받았지만 아내의 교회 친구와 내 딸의 친구 중 일부는 끔찍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를 비난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미 언급드렸다시피 이번 애틀랜타 사건이 있기 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서의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극에 달해 있었고 서구의 역사 가운데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행해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팩트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LA타임즈에도 주목할 만한 칼럼이 실렸는데요. 칼럼은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 질문을 받기를 싫어한다라면서 그 질문은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칼럼의 기고자는 한국계 미국인이면서 2013년까지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의 대변인이자 수석 고문이었던 커트 바델라입니다. 필자는 만약 당신이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면 어디서 왔냐라는 얼핏 해롭지 않아 보이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며 한평생을 살아왔을 것인데 이는 전혀 무해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움츠러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이 질문을 인종차별이나 편견의 표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는 필자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의 인종차별과 언사들에 힘입어 반아시아 범죄가 미국 내에서 급증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시아계 미국인 기자들에게도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받아봤는지 물어봤다는 필자는 그들의 반응 역시도 필자 자신의 경험을 반영했다면서 CBS의 수잔 킴 부프로듀서는 필자의 질문에 그 질문을 최소 900번에서 1000번 정도는 받아봤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어지는 질문은
북한에서 왔냐라는 것인데요. ABC 방송국의 프로듀서인 스테이시 첸 또한 자신이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어디서 왔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누군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할 때마다 LA에서 왔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또다시 그래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SNBC 법률 분석가인 KT 팽은 대부분 한국인들에게 이어지는 후속 질문은 항상 당신은 공산주의자인가 라면서 넌 꼭 중국인형처럼 생겼어 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으며, 이는 바로 애틀랜타에서의 총격 사건의 핵심인 아시아계 여성들을 물건 취급하는 인식과 성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한다고 필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아시아인처럼 보이는 우리 모두가 평생 답해왔던 질문이며, 만약 당신이 백인이고 이름이 조, 케빈, 캐런, 제니퍼라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왔나 또는 가족이 어디 출신인가 라는 질문을 절대로 받을 일이 없는데, 아시아계일 때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필자인데요. 우리 중 누군가가 미국을 잠시 여행하던 중에 저 질문을 받는다면 당연히 방금 한국에서 왔으니 아무렇지 않게 한국에서 왔다고 답하고 그 질문을 오히려 자신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지만,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입장에서 저 질문은 정말 모욕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하는 그들조차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동안 그 땅에 살았으면서 그 땅의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인지 정말 그들의 좁아터진 세계관이 안타까운데요. 필자는 이어서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모욕적일 수 있는지 알고 있냐면서 무지와 망각이 모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며, 다음에 아시아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이 질문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도 제발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즉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는 이번 애틀랜타 사건의 예를 보듯 폭력적인 부분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저변에 깔려있는 무의식적인 차별 요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처음 등장한 폭력 사건도 아닐 뿐더러 미국 사회 저변에 깔린 인종차별의 무서움을 우리는 애틀랜타 지역 경찰의 행동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아시안 커뮤니티가 애틀랜타 사건에 대한 지역 경찰의 슬픈 변명을 규탄하고 있다는 데일리 비스트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인종차별적 범죄가 아니라며 사태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정말 힘든 하루였다, 반아시아 범죄가 아닌 성중독의 문제라고 이야기한 용의자의 주장을 경찰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시안계 커뮤니티가 분노하고 있다 보도하였는데요. 수많은 아시안계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계 배우 산드라오를 비롯하여 미식축구 NFL 애틀랜타 팔콘에서 키커로 활동 중인 스타 선수 구영회도 깊은 애도를 보내고 있으며, 수많은 한국계 스타들과 저명 인사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또한 USA 투데이에 따르면 애틀랜타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 모금이 있었고, 엄마를 잃게 된 두 아들을 위해 350만 달러의 기부금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무식한 백인들이 문제야, 미개한 백인들이 또 사고 쳤네, 이런 의견들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 수많은 국가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대한 재발방지 법안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기 교육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다 중국 때문이야, 중국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어, 이런 의견을 주실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들을 탓하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교민분들, 유학생들, 그리고 주재원분들은 물론이고 비즈니스로 미국에 출장 중이신 분들, 혹은 가족 방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지켜지는 걸까요? 그렇게 쉽게 중국 탓을 하고 끝날 문제라면 차라리 다행일 것입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죠. 친중, 친미, 반중, 반미라는 이분법적 논리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일반적으로 생긴 백인 한 명을 두고 이 남자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라고 물으며 그 예시로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 프랑스인, 독일인, 크로아티아인, 러시아인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 이를 철저히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흑인 한 명을 두고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코리안, 차이니즈, 재패니즈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얼마나 골라낼 수 있을까요? 중국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우리끼리 해봤자 그들은 어차피 구분하지 못하며, 애틀랜타를 비롯 수많은 지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아시아 범죄는 결국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애초에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시아인 전체에게 인종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지, 일일이 국적을 묻고 출신을 따져서 중국인들만 골라내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의 시각에는 아시아인이 다 싫고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중국인인 것입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반아시아 증오 범죄가 최근 폭증하는 데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해석을 감히 해보는데요. 중국이라는 문제와는 별도로 최근 아시아의 폭발적인 성장도 이번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일본이 항상 자신들의 밑이라 생각했던 한국이 일본을 여러 방면에서 추격하여 이제 추월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인해 한국이 두려워서 더욱 혐한을 하는 것처럼 현재 아시아의 폭발적인 성장이 자신들의 일자리, 경제권, 기득권 등을 위협하는 큰 요소가 된 현재, 이런 상황은 자신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뿌리 깊은 우월주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아시아 범죄가 더 늘어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를 보며 눈이 째졌다고 놀리는 식으로 단순히 무시하던 그들의 아시아인 차별 방식이 이젠 폭력으로 그 형태가 변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찮다고 무시하던 존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여 도리어 그 존재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게 되었음을 뒤늦게 인지한 그들은 이런 변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는 두려운 마음에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시아가 성장을 멈출 리는 없기에 그들과 우리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므로 이런 범죄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아시아 범죄는 비단 서구권 국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 취급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거주해 보셨거나 거주 중이신 분들은 더 큰 공감이 되시겠지만 해외 밖에 나가면 더 애국심이 불타오릅니다. 없던 애국심도 해외 나가서 몇 달만 있어 보면 생깁니다. 그게 우리 민족만의 특성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 어떤 민족보다도 그 부분이 더 강하다는 것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에서도 그러하였고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해외에 계신 수많은 분들의 지원과 나라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무수한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전 세계적 재난으로 인해 촉발된 인종차별과 증오의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을 도울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Stop Asian Hate.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SNS의 해시태그인데요. 이제 그 누구보다 우리 역시 크게 외쳐야 할 문장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이 애틀랜타의 사건과 같은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될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